나는 그날 가족 모임의 한복판에서 시어머니의 비밀을 폭로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이게 어떻게 그녀의 속삭임이 방 안을 메웠고 나는 속으로 웃었다. 복수는 이렇게 달콤했다. 그 복수의 시작은 훨씬 더 일찍 내 결혼 생활의 첫 번째 균열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강지은,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여자였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꿈꿨다. 그러던 중 나는 현준을 만났다. 그는 재벌 3세는 아니었지만 그의 집안은 부동산으로 꽤나 이름 있는 가문이었다. 현준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인 박미경 씨가 집안을 주름잡고 있었다. 그녀는 전형적인 한국 시어머니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권위적이고 계산적이며 특히 며느리를 향한 시선이 차가웠다. 결혼식 날 그녀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지은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게 잘해라. 실수하면 후회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결혼 후 나는 현준의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항상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매주 방문하며 집안일 제대로 하는지 검사하듯 둘러보았고 내 요리를 맛보며 이건 맛이 없네라고 비아냥거렸다. 현준은 그런 어머니를 두둔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달랬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본성을 알게 된 건 결혼 6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왔을 때 현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엄마가 내 과거를 캐냈어. 그녀는 내 대학 시절 가벼운 연애 스캔들을 파헤쳐 가족 모임에서 은근히 흘렸다. 우리 며느리가 젊었을 때 좀 자유분방했대. 그 말은 가족들 사이에 퍼졌고 나는 창피함에 몸을 사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나를 부적합한 며느리로 낙인 찍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괴롭혔다. 선물은 비싼 옷을 사주면서 지게 내 스타일에 맞을까? 좀 촌스럽지 않아? 라고 비꼬았고 가족 모임에서 나 혼자서 차를 따르게 하며 며느리답게 라고 속삭였다. 나는 참았다. 한국 여자로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가족의 평화를 깨는 대죄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다. 현주는 여전히 중립을 지켰고 그의 침묵은 나를 더 고립시켰다. 엄마가 왜 그래? 내가 과민한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혼자서 울었고 밤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 기회가 왔다. 시어머니의 60세 생일 파티였다. 그녀는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초대된 손님들은 그녀의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 그리고 현준의 동료들. 나는 그 자리에 완벽한 며느리로 꾸며야 했다. 아침부터 한복을 입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그날 나는 우연히 그녀의 서재에서 비밀을 발견했다. 파티 준비 중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고 나는 실수로 화면을 봤다. 메시지였다. 미경 씨, 그 투자건은 확실히 처리됐어요. 그 사람, 현준의 아버지 이름, 이 숨긴 재산, 다 우리 거예요. 그리고 첨부된 문서, 현준 아버지의 사망 후 그녀가 유산을 조작해 대부분을 독차지한 증거.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현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진실은 그녀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빚을 숨기고 유산을 빼돌려 현준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현준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어머니를 강한 여성으로 숭배했다. 나는 그 문서를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이건 가족의 뼈대였다. 파티가 시작됐다. 손님들이 모여들고
그녀는 무대에 서서 연설했다. 오늘은 제 생일이지만 우리 가족의 화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지은이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향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오늘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려 했다. 계획된 연극이었다. 그녀가 마이크를 쥐고 지은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보여줄게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앞으로 나섰다. 시어머니, 제가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내 목소리가 호를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뭐야, 지은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그녀의 메시지와 문서가 떠올랐다. 이게 가족의 진짜 화합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홀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며 지게 무슨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의 유산을 빼돌리신 분이 이제 며느리를 창피하게 하려 하시네요. 공평하신가 봐요. 그 순간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너 이 미친년아. 그녀가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현준이 그녀를 막았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 저게 진짜야?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분노는 나를 파괴하려 들었고 나는 그걸 받아치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파티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의 지옥이었다. 현주는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은아, 그게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숨긴 거야? 너한테 말 안 한 이유는 그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차를 세웠다. 왜 이제야? 왜 파티에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를 그렇게 망신 주다니? 가족이 다 무너졌어. 나는 그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뿌리쳤다. 너 때문에 다 엉망이야.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쏟아졌다. 너 이게 같은 년. 내 인생을 망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우리 집안에 끼어들어서. 내가 현준을 홀려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준은 짐을 챙겼다. 엄마 집으로 갈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복수가 시작됐지만 대가는 너무 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갔다. 승진 축하가 무색하게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강지은 씨 남편 집안일 들었어? 어머니랑 싸웠대. 소문은 이미 퍼졌다. 시어머니의 사업 파트너들이 나를 피했고 내 상사는 개인 사정 때문에 프로젝트 빼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그녀의 복수였다. 그녀는 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수는 더 잔인했다. 현준의 이모가 전화했다. 지은아, 너 때문에 현준이가 자살 시도했어. 왜 내 세상이 무너졌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현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엄마일 뿐이야. 내가 왜 그걸 파괴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복수는 현준을 죽일 뻔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병실 문밖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게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다. 이 싸움은 이제 나 혼자였다. 현준을 잃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용서할 수도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유산 조작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나를 협박했다. 박미경 여사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 직장, 내 미래, 다 끝장날 거다. 나는 떨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문서를 검토하며 그녀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아버지의 자살, 사업 배신, 심지어 현준의 어린 시절 학대 흔적까지. 그녀는 괴물이었다. 소송 첫 공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우아했지만 눈빛은 독사 같았다. 판사가 증언을 시작하라고 하자 나는 일어났다. 박미경 씨는 남편의 유산을 80% 이상 독차지했습니다. 현준 씨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증거를 제시하자 그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건 가족 내부 분쟁일 뿐입니다. 며느리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하지만 내 증언은 강력했다. 그녀는 나를 괴롭혔어요. 제 과거를 파헤쳐 가족 앞에서 망신 주려 했습니다. 이건 복수예요. 공정한 복수. 공판 후 현준이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엄마가 잘못 인정했어. 그는 그녀의 편지 한 장을 보여줬다. 미안해, 현준아. 엄마가 다 잘못했어. 지은이한테도 사과할 게 가짜였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전략이었다. 현준의 마음을 돌리려는? 나는 현준을 안고 속삭였다. 믿어.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멀어져 갔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뭐 하러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끝내요. 소송 취하할게요. 대신 현준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녀가 웃었다. 너 같은 년이 날 가르치다니? 웃기지 마. 그녀가 나를 밀치려 하자 나는 소리쳤다. 당신이 현준 아빠 죽인 거 알아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사고였어. 하지만 나는 더 파헤쳤다. 아니요. 당신이 빚을 숨기고 자살 유도한 거예요. 증거 있어요. 그녀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녀가 내 목을 조르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부끄러움 느끼세요. 나는 집을 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승리감이 스쳤다. 하지만 다음 날 현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혼하자. 엄마가. 내가 날 속인 거래. 그녀의 거짓이었다. 증거를 조작한 거였다. 내 복수는 이제 나 자신을 삼키기 시작했다. 나는 무너졌다. 직장에서 해고됐고 친구들은 피했다. 현주는 그녀의 집으로 갔고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나는 빈 아파트에서 홀로 울었다. 이게 복수인가? 난 뭐가 됐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마지막 카드가 있었다. 그녀의 사업 비밀. 그녀는 불법 투자로 돈을 세탁했다.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뉴스가 터졌다. 박미경, 유산 조작 및 세금 탈루 의혹.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주식이 폭락하고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다. 그녀는 TV에 나와 울며 사과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한 증오였다. 현주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엄마가 다 잃었어. 내가 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공평하게 그는 나를 안았다.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속았어. 우리는 재결합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졌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겼다.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날 부끄럽게 하려 했잖아요. 이제 당신이 느껴보세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 그림자는 항상 따라다녔다. 그 후의 나날들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했다. 현준과 나는 재결합했지만 신뢰의 실은 이미 헤어져 있었다. 매일 아침 그가 출근할 때 나는 그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엄마 전화 안 올까? 그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요양원에 있지만 그녀의 편지와 전화는 끊임없이 왔다. 현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지은이가 날 죽이려 해. 현준은 그런 편지를 찢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나는 직장을 다시 찾았다. 작은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소문은 여전했다. 그 박미경 며느리 아냐? 어머니랑 소송 걸었대. 이 클라이언트들은 나를 피했고 나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피로를 쌓았다. 현주는 괜찮아. 쉬어라고 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그는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얼굴을 구겼다. 엄마가 암 진단받았대.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칼이었다. 내 복수가 그녀의 건강을 망친 걸까? 나는 병원을 찾아갔다. 요양원 복도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 후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너 왔어. 죽이러. 나는 웃었다. 아니요. 그냥 끝내서요. 우리는 대화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 그녀는 과거를 털어놨다. 현준 아빠는 사업으로 망해 있었어. 내가 유산을 빼돌린 건 가족을 지키려 했어. 현준이 빈털터리로 살게 할 수 없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드러내서 난 잃었어. 사업, 명예, 현준까지.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날 괴롭혔어요? 왜 내 과거를 파헤쳤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너 같은 여자가 현준을 가로채서. 내가 평범해 보였어. 우리 집안에 안 맞아. 그 말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평범. 그게 죄인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두려웠어. 며느리가 날 대체할까 봐.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봤다. 인간으로. 권위 뒤에 숨긴 약한 여자. 하지만 공감은 없었다. 당신의 두려움이 내 삶을 파괴했어요. 이제 당신이 느껴보세요. 나는 방을 나왔다.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슬픔이 섞였다. 집에 돌아오니 현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 만났어. 그의 얼굴이 굳었다. 왜? 아직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야기했어. 진심으로. 그는 한숨을 쉬며 나를 안았다. 지은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 일은 잊어.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그녀가 나를 쫓아오고 현준이 그녀 편을 드는 꿈. 깨어나서 울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언론이 다시 그녀의 스캔들을 파헤쳤다. 이번엔 그녀의 젊은 시절, 불륜 루머였다. 누가 유포한 거지? 나는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나에게로 향했다. 현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가 한 거야? 엄마가 또 무너졌어.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나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증거가 내 IP에서 나왔대. 그건 함정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복수. 그녀는 요양원에서 조작했다. 나는 경찰서에 불려갔다.
명예훼손 혐의에 변호사가 도와줬지만 증언은 고통이었다. 박미경 씨가 날 미워해요. 이건 그녀의 짓입니다. 현주는 법정에 나타나 증언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나를 구했다. 하지만 관계는 더 멀어졌다. 판결은 그녀에게 불리했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하지만 대가는 컸다. 현준과 나는 헤어질 뻔했다. 그는 내가 변했어. 복수에 미쳤어 라고 말했다. 나는 울며 말했다. 너 때문에 한 거야. 가족을 지키려 그는 떠났다. 다시 혼자였다. 나는 결심했다. 진짜 끝장을 내자. 그녀의 사업 기록을 더 파헤쳤다. 세금 탈루 외에 직원 착취 증거를 찾았다. 익명 제보로 국세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녀의 재산이 동결됐다. 현준이 나를 찾아왔다.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내 심장이 멎었다.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현준이 말했다. 내가 너무 멀리 갔어?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가족을 파괴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공평하게 갚았어.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나는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용서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너도 용서해.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한 증오였다. 그 용서의 순간은 환상이었다. 그녀가 퇴원한 후 집안은 다시 전쟁터가 됐다. 현주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이사 갔다. 지은아, 미안. 엄마가 아파서. 그의 말은 변명이었다. 나는 혼자 남아 아파트를 청소하며 울었다. 먼지가 쌓인 결혼 사진을 보며 이게 다 뭐였지? 라고 중얼거렸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나는 거절했다. 마음이 없었다. 대신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다. 당신의 분노는 트라우마예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망쳤어요. 후회돼요. 선생님은 웃었다. 후회는 치유의 시작이에요. 용서하세요. 자신을 먼저.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 그녀의 소문이 퍼졌다. 박미경,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해. 이 댓글들은 나를 비난했다. 그런 년은 지옥 갈 거야. 나는 계정을 삭제했다. 고립감이 나를 삼켰다. 그러던 중 과거 연인이 연락했다. 대학 시절 스캔들의 주인공 민호였다. 지은아, 들었어. 힘들지. 만나자. 나는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아. 그 시어머니 때문이야. 도와줄게. 그의 말은 달콤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여전한 매력으로 나를 위로했다. 너는 강해. 그 여자한테 지지 마. 그 만남은 위로가 됐지만 현준에게는 오해였다. 그가 카페에 사진을 봤다. 이게 뭐야? 불륜. 그의 전화는 분노였다. 너 엄마 말대로 미친년이었어. 나는 설명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이혼하자. 진짜로 서류가 도착했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나는 무너진 채로 그녀를 찾아갔다. 요양원, 그녀의 방, 시어머니, 현준이 떠나요. 그녀가 웃었다. 자업자득이야. 내가 날 망친 데가. 나는 소리쳤다. 당신이 시작했어요. 왜 날 미워했어요? 그녀가 과거를 털어놨다. 내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그 트라우마를 너한테 풀었어. 미안. 하지만 후회 없어. 그 고백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나는 방을 나와 민호에게 전화했다. 도와줘. 복수. 아니, 정의를. 민호는 해커였다. 그는 그녀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더 많은 비밀, 그녀가 현준의 아버지를 독살한 증거. 독극물 구매 기록.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수사가 시작됐다. 그녀는 체포됐다. 너, 이 악마야. 그녀의 외침이 법정을 울렸다. 현주는 나를 증오했다. 엄마 죽이려 해? 너 미쳤어. 그는 나를 때렸다. 첫 번째 폭력이었다. 나는 피를 흘리며 도망쳤다. 병원에서 나는 신고했다. 가정폭력, 현주는 체포됐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나는 잃었다. 가족, 사랑, 자신까지. 체포된 현준을 면회 갔을 때 그는 변해 있었다. 지은아, 왜? 엄마는. 무죄야. 이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말했다. 증거가 있어? 독살, 그는 울었다. 믿을 수 없어. 엄마가. 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했어. 하지만 진실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나까지. 면회실을 나서며 나는 토했다. 복수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박미경 씨가 자백했어요. 독살 사실 인정. 하지만 당신의 제보가 원인 그녀는 나를 고소했다. 정의의 이름으로 한 행동이 살인 공모로 법정 전쟁이 시작됐다. 미디어는 나를 복수 마녀로 불렀다. TV 뉴스에서 내 사진이 나왔다. 며느리의 복수, 시어머니 살인 유도, 친구들은 연락 끊었고 가족은 나를 버렸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그만해. 내 인생 끝나. 나는 울며 말했다. 엄마, 공평하게 갚았어. 민호가 도왔다. 숨겨줄게. 내 집으로 와. 이 그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 조용했다.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했다. 너는 강해. 이겨낼 거야. 그의 키스가 왔다. 나는 밀어냈지만 외로움이 나를 흔들었다. 민호야, 난 아직 현준 사랑해. 그는 웃었다. 시간이 필요해. 법정 날, 그녀가 증언했다. 지은이가 날 미워해. 증거를 조작했어. 하지만 과학 증거가 나왔다. 독극물 DNA. 그녀는 패배했다. 종신형. 현주는 풀려났지만 나를 보지 않았다. 너는 살인자야. 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자유로웠지만 감옥 같았다. 민호와 살았지만 현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임신 소식이 왔다. 민호의 아이. 우리 새 삶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미안. 혼자 할게.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무엇일까? 이름의 연쇄. 나는 아이를 키우며 새 직장을 찾았다. 심리 상담소.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 아이런이었다. 5년이 흘렀다. 나는 상담소에서 일하며 아이 하준을 키웠다. 민호는 떠났고 현준 소식은 없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죽었다. 암 재발. 현준의 편지 한 장. 엄마 돌아가셨어. 내 탓 아냐. 미안. 그 편지는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현준을 찾았다.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지은아, 그의 눈에 눈물이. 하준이, 내 아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의. 하지만. 너 닮았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내가 잘못했어. 복수에 빠져 나는 울었다. 그는 안았다. 나도.
엄마 편 들었어. 우리는 키스했다. 재결합. 하준을 데리고 새 삶.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현준의 이모가 나타났다. 지은아, 유언장이 있어? 엄마가. 너한테 재산 줘. 그녀의 유언, 지은에게 모든 걸 복수한 대가로 용서의 충격이었다. 우리는 재산을 기부했다. 공평하게 끝내자. 하지만 하준의 DNA 테스트, 현준의 아들. 민호와의 오해였다. 기적. 그 진실 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현준은 밤에 악몽을 꿨고 나는 불신에 시달렸다. 믿어, 매일 물었다. 그는 영원히라고 답했다. 하준이 자라며 물었다. 할머니는 왜 감옥 갔어? 우리는 솔직히 말했다. 사랑 때문에 실수했어. 복수는 끝났지만 교훈이었다. 용서의 힘. 나는 책을 썼다. 부끄러움의 대가.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야. 공평함은 용서에서 온다. 현준과 나는 늙어갔다. 손주를 보며 웃었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영원한 그림자. 후회 없는 삶. 하지만 이름의 무게.